최저임금제가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또 세금 문제가 또 이게 터졌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될지. 자, OX로 좀 가볼게요.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이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면 O, 아니다,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. X,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또 3대1이 나와버리는 반등을 자신을 하십니다. 아니, 저는 반등이냐 오르냐 이런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고, 저는 아까 이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, 지금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이번 증세 문제도 그렇고 너무 이걸 듣는 우리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조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슈나 어젠다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노련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, 세련되게 이것들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미디어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급한 프레임들을 자꾸 더 씌우는 것 같아요. 증세 문제만 해도 저는 바로 뭔가 부자 증세가 되고, 뭔가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지금 특정한 사람들한테 뭔가 뭔가 증세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, 일단 아마 저는 그렇다고 봐요. 부가세 문제도 실제로 부가세가 뭐 20% 이상이 지금 24%가 증세되고 있는데, 실제 내고 있는 부가세는 그보다 적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. 그러면 실제로 내고 있는 부가세 그 간격을 좀 좁히면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수단들을 쓸 거랍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산비리나 사자방 이런 비리들을 좀 바로 잡아서 세입이나 이런 구조를 조금 더 바꾸고 세출 구조를 바꾸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지, 지금처럼 마치 지금 탈핵도 그렇고 증세 문제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마치 지금 니들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아, 이렇게 막 몰아가는 식으로 토끼몰이식으로 정부를 100일도 안 된 정부를 막 혹독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. 여론조사는 그거하고 상관없고 그 국민들 민심이죠. 여론조사는 어떤 정략적인 거하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. 근데 그게 미디어가 이제 쓰는 프레임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. 그 미디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하는 거겠죠, 그것도. 어쨌든 저는 이 정세 문제는 그 지지율 하락에 별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이게 서민 정세가 아니기 때문에. 뭐 이른바 부자 정세가. 그렇죠. 한정돼 있죠, 대상이. 안 미칠 건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주 그 갤럽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응답자가 제일 처음으로 꼽은 게 최저임금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인사 문제, 원전 정책, 가거사, 이렇게 되는데, 이 지지난주까지는 인사 문제가 1위였어요. 부정평가하는 이유 1위가 인사 문제였는데, 한 주 사이에 새로운 부정적인 요소가 돌출한 거죠. 최저임금 문제나, 또는 문건이, 청와대 문건 문제, 그리고 탈원전, 이런 거 새로운 이슈가 돌출을 하면서 부정적 평가가 많아지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게 정세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새 정부 초기에 계속 이슈가 돌발할 텐데, 그 돌발이 됐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은 현안이 나올 때마다 조금 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. 그런 거죠.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개인기였다. 개인기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까 옷도 벗어서 스스로 걸고 청와대에서 커피 이런 것은 충분히 개인기로 할 수 국민들이 신선한 느낌을 갖고 탄핵 이후에 6개월 동안 국가가 엄청 혼란스러웠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서 와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공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60일 2달 정도 지나고 이제 100일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부터는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? 업적, 성과, 국정 방향 이것이 정확히 세팅이 되고 그대로 굴러가냐 대선 국면에 했던 어떤 공약을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실현을 하냐 그것을 눈에 불을 켜고 보지 않겠습니까? 특히 최저임금만 해도 마찬가지로 민노총 같은 이런 세력들은 10,000원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 합의해서 10,000원까지 가면 좋겠고 아니면 7,000원 매서 여기서도 좋겠고 이런 와중에 중산층,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미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10,000원을 할 것이냐 6,000원을 할 것이냐 어정쩡하게 7,000원을 해놨는데 이렇게 계속 간다면 민노총이 또 돌아설 겁니다. 대통령을 상당히 압박하지 않겠습니까? 그럼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인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자신을 지지해서 대통령을 뽑아준 세력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100일 시점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
지금 민주당 정권이 소수 정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예. 120석이고 국회에 41% 정도의 지분. 예. 그래서 오늘 추경도 통과하는데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내부적으로 단결도 안 되는 것 같고 예.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야 협치가 앞으로 개혁 입법을 만들어서 국정이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? 예. 이것은 국회 협치가 돼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어허.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과 한국당의 사이가 이미 갈라졌다고 봅니다. 그래서 바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예.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. 이랬을 때 국회 협치가 상당히 난망하다. 어허.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이 무엇으로 성과를 내겠습니까?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